안녕하세요. 4월 3일 해외 경제 뉴스 요약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감산 발표로 인플레이션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며 일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원유 가격 상승으로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이자율 인상 것을 시장이 어렵게 반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위 기준금리 인하를 지나치게 과대 해석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미국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주요 자금관리사들이 최근의 주식시장 반등에 대한 후퇴적 처리를 고려했습니다. 리갈 앰퍼샌드 제너럴은 애틀 담보증권, ETF, 위 주식 보유 비중을 올해 이전까지의 최대 정도로 줄이고 공격적인 긴급 조정에서 오는 부작용이 미국 경제에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주요 거래국이자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멕시코는 2024년까지 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이 4%로 떨어지고 정부의 기본적인 잉여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멕시코 중앙은행의 예상치보다 살짝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제이슨 퍼먼의 경제 전망과 연관된 뉴스입니다. 물가 상승을 견제하기 위해 연이율을 인상시키는 것이 맞다며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이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은행의 최근 위기 상황은 대가를 치르는 소비자들과 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데 이는 때로는 수요 및 노동시장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에 대한 신용 조건이 강화되고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입니다. 이로 인해 패드 정책 결정은 경제 데이터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하지만 적자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국 실업률에 대한 뉴스입니다. 정부의 새 보고서는 실업보험금 신청 역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격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적격자가 아니라 미지급 수당이나 고용보호제도에 의해 실업률이 대폭 과소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미국 대학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최근 2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경제 전망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수잔 콜린스 은행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뉴스입니다. 은행 불안정성이 경제와 신용에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중요성이 있습니다. 콜린스 이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로에 있는지 아직 더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 데이터가 아직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블룸버그 뉴스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측보다 낮게 상승했으며 소비 수준이 안정화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수십 년간 가장 급격한 이자율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수치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이번 수치가 예측보다 높지 않아서 패드가 이자율 인상을 멈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대체 수입원으로서의 사이드 허슬이 주목받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이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기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대체 수입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에서 온라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같은 것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체로 유료 설문조사, 중고 옷을 판매하는 것 등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